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작 양시장이 또 파란불로 한 번 더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4월 시장에 대한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시장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톡스타와 함께하지만 4월 시장을 미리미리 좀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오늘은요. 목요일 1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할 거고요. 2부는 증권 스쿨 코너 준비를 해줬습니다. 한 분의 스타분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1시간 동안 풀강해드릴 거니까요. 10시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종목 신청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아직까지 톡스타 별톡방을 모르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찾아가지고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지 목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별톡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키티님 들어오셨네요. 키티님의 글은 잠시 뒤에 읽겠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 1등 하신 분은 자연인 님이십니다. 출첵이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해볼까요? 민재 MC님 힘을 주소서 라고 하셨네요. 자연이님, 일단은 출석 체크 1등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장이 내일 또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4월 시장, 3월 시장이 조금 아리까리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4월 시장을 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톡스타와 늘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해결책을 함께 구상해 보도록 해요. 우리 자연이님, 오늘 종목 신청 또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하얗게 불태웠다 님도 오셨습니다. 출첵. 오늘은 에코프로 BM 상담받고 싶다고 남겨주셨네요. 하얗게 불태웠다 님 접수해드릴게요. 해피해피님은 한일현대시멘트. 해피해피님 오랜만에 종목 신청해주셨네요. 조영석 스타 앞으로 경협주. 궁금증 접수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키티님 오랜만에 출첵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떨어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키티님. 일진머티리얼즈 손절 못하시고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군요. 그 마음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바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스타분 원하시는지 남겨주시면 또 연결해드릴게요.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주환 스타님 안녕하세요. 임주환 스타님 일보에서 잠시 뒤에 볼 수 있죠.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조님 혼란의 장이지만 계곡에서 탈출하겠죠. 2018년 10월 장처럼 출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 중국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제도 궁금증 남기셨는데 오늘 똑같은 질문 남기셨네요.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남기셨으니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조님, 조영석 스타 앞으로 접수 넣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세희님의 웨이브 일렉트로 그리고 일별수익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틀 연속 출석 도장 감사합니다. MC넥스 대응 전략 상담 넣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별톡방 통해서 궁금증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톡스타가요. 4월 1일부터는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4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청자분들 찾아가니까요. 오전 10시에도 서울경제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 스타입니다. 종목의 수급, 차트, 시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맥점을 공략하는 홍우상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고 실전 투자 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박노주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홍우상 스타부터 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타님,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 시장은 이 영업일 연속이나 계속 문봉이 출현하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그냥 끊임없이 하락하다가 꼬리도 없이 마감을 했던 그런 오늘 하루였는데,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회담의 고위급 협상이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우리 증시를 한번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만한 그런 한 방이 좀 필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북미 정상회담 같은 그런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또 미국으로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워싱턴에서도 회담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북미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터닝 포인트가 강력한 한 방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일단은 한번 그런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약간은 해소된 상황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서빨리 좀 안정을 찾아서 내일 시장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런 글로벌 이슈적인 뉴스들이 들려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 한번 판단해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우상 스타와 함께 내일 시장 전망 잠깐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전망까지도 톡스타 1부에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종목 접수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노주 스타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지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떨어지면 1% 넘게 떨어지고 또 반등이 나오면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스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번 주 방송에서도 조정 필요하다고 일단은 말씀드렸고, 그대로 또 이번 주 일단은 지수가 내려왔고요. 사실상 지금 또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일단은 됐고요. 그리고 사실상 좀 갈려요. 이게 경기 침체 신호다,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중국의 경기 둔화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글로벌 경기 둔화는 맞거든요. 다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현재 지수대에서 미국 지수든 우리나라 지수든 일단은 그동안 또 올라왔거든요. 반등을 좀 크게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은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크게 침체로 가지는 않더라도 조정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음 주까지 해서 내일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다음 주까지 해서 분명히 이 지수 때보다는 또 내려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총 상위 관련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수급입니다. 지금 국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지금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체크하셔야 되고, 원달러 환율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선물 차트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봐서 판단을 내리면 분명히 조정이 와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100선 무너질 거고요. 그 다음에 2080선에서 2020선까지 일단은 그 레인지에서 일단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3선에서 665선, 그 정도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노주 스타께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로 좀 예측을 해주셨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도 한 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노주 스타께서는 대형주 좀 당분간은 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주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요. 또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박노주 스타 앞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영석 스타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타님,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상장주들은 참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종가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신규 상장주를 찾기에 나서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불안,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장이었죠. 유럽 중앙은행장의 경기 둔화에 대한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의외로 국채 금리를 다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체 시장에 퍼졌던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이제 계속적으로 압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가운데 이제 개인 수급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대형주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그 이슈에 대한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붙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크게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은 다들 이제 상장 후에 또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분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좀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붙었을 때 이게 이제 물려서 크게 이제 손실되는 부분들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경기 둔화의 부분들은 이제 뭐든 그 중앙은행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언 시장에 참여하는 발언자들이 다 그런 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은 4월 초까지도 한 번 더 하방으로 더 강하게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순환매적인 특히 이제 어떤 테마적인 부분, 신규 상장 테마적인 부분들에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관망하고 지켜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자라는 조영석 스타의 의견이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규 상장주 오늘 매수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따라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궁금증 톡스타 1부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주환 스타 만나보죠.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지수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또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종가로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에 따라서 오늘 또 약박권에서 마감이 됐죠. 스타님은 지금 시장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한 710선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변수가 좀 존재하고요. 710선 이하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번 달에 조금 그 국내 상장 기업 배당 지급 관련돼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그 작년 2018년도보다 배당 지급이 한 10% 정도, 10.4% 증가 예정이에요. 그래서 4월달 배당급 지급으로 인해서 달러 그 송금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3월 평균 1,131원보다 한 6원 정도 하락한 1,125원대로 지금 원환율이 조금 하락한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수요에 대한 증가를 좀 의미를 하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을 좀 더 빠지지 않게 하락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가 좀 약화가 됐고 중국 위안화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환율의 오르고 내림세에 따라서 좀 지수의 빠짐도 좀 같이 대응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주환 스타와 함께 또 오늘 궁금증 열심히 풀어드릴 거니까요. 지금 벌써 별톡방에 민재팬님께서는 임주환 스타 앞으로 종목 남겨주셨는데 다른 많은 분들도 또 임주환 스타 앞으로 많은 종목들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오늘은요. 총 이렇게 네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별톡방 한 번 더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 볼게요.
일별 수익님까지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자님 오셨네요. 출첵이요. 안녕하세요. T-로보틱스. 저희 10% 비중 담고 계시는데 이 기자님은 항상 비중을 좀 많이 안 실으셔가지고 현명한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 저처럼 회사 출근하는 사람은 어찌하나요? 라고 하시네요. 톡스타 아침 10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우리 하얗게 불태웠다님. 유튜브 통하시면은 톡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방영이 됩니다. 저녁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방영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박 날 때까지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윤조님 민재앵커님 뒤로 묶은 스타일도 한 미모가 더 빛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윤조님. 오늘 머리 또 오랜만에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재팬님께서 셀트리온을 남겨주셨는데 내일은 긴 머리 해주세요. 향기나는 기쟁머리. 주화 대표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민재팬님 알겠습니다. 내일 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네, 생머리 접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렇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내일 출석 체크 기대하겠습니다. 민재팬님 내일 꼭 오셔야 돼요. 하이님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에티우님이 오랜만에 글을 남기셨네요. 민재팬님 향기는 킁킁 맞는 게 아니고 조용히 흥 하는 거랍니다. 재밌어요. 요즘에 별톡방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요즘에 톡스타 별톡방에서 식구분들끼리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고요. 더 많은 분들 함께 오셔가지고 투자자분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재팬님 셀트리온 비중 20%로 접수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자님. 비중을 조금 실으면 뭐합니까? 마이너스의 손인데 사고 나면은 고꾸라집니다. 바닥이 진바닥이 아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대박날 때까지님, 저 처음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디를 그럼 바꿔서 들어오셨나요? 궁금하네요. 우리 대박날 때까지님 또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바로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톡방에서 보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홍우상 스타 프로 에코프로 BM 남겨주셨죠. 64,300원에 10% 보유 중이십니다. 바로 만나보죠.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에코프로 BM 보내주셨는데 오늘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좀 낮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소차 비중을 확대한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서 그런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저도 이제 중간에 반등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끝까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 좀 굉장히 이렇게 그런 초매수들이 이어져서 마지막에 하락폭까지 키우면서 그런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대 운봉으로 마감을 했던 하루였는데 일단 다행인 점은 매수가가 64,300원이면은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높지는 않다는 점이 굉장히 다행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공모가보다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일단 제껴두시고 한 6만 원 선까지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동안 계속 꾸준히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오늘 하락폭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 외인의 수급 이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6만 원까지 한번 홀딩을 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본전권까지 좀 왔을 때 일단 그런 시장 분위기라든가 지금 지수도 지금 여러분 다른 스타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지수가 당분간 조정세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물론 2차 전지가 중국에만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는 다른 나라도 있고 굉장히 많고 국내 수요도 있고 한데 일단 이런 떨어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잠시 6만 원 이탈 시식 전까지는 보유를 하시다가 본전권에서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관망세로 다음 진입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6만 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 의견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 상담을 좀 연결을 해드릴까요? 네, NCN. 네네, NCN. 예, 박노주 스타님 부탁드립니다. 박노주 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100원에 4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어떻게 되세요? 계속 내려가니까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떠한가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지 빠르게 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NCN을 매수가가 좀, 너무 위에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좀 아쉬운 거 빼고는 사실상 지금 NCN 같은 경우는 이제 4,500원 정도 일단은 내려왔었을 때 반등을 좀 크게 줬거든요. 5,000원대 후반대까지 지금 들어 올렸다가 잠깐 밀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바닥은 일단은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슈가 좀 있는 게 자회사 베이다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첨단 운전 지원하는 시스템 만드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차원 서라운드 뷰에 이제 쓰이는 핵심 기술 중에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가지고 주차 지원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건데 이 3차원 서라운드 뷰라는 게 그래서 이 주차 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쓰일 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좀 보정해주는 기술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도 이제 적용해서 쓰이는 기술로 이제 인식 기능과 이제 결합해가지고 거기서도 저속 주행 단계라든가 아니면 자동 주차 이런 기능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쓰이는 것들을 이 자동 보정 기능의 기술이 미국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이 베이다스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적용이 이제 제대로 되고 이제 자율주행 차도 점점 확대되는 선상으로 가면은 이제는 상당히 자회사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NCN도 부각이 되겠죠. 근데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었을 때 반등이 왜 왔냐 하고 보니까 외인 쪽에서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예. 순매수 수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좀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분명히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코스닥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5,000원대 밑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빠지게 되면은 저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4,700원대 고 선상에서 다시 들어올려서 5,000원대 좀 넘어서면서 5,300원대 넘어주면은 쌍바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올려서 또 5,500원대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밑에 일봉에서 22평선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슈도 있고 계속적으로 박스권도 유지를 시켜주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손절이 늦었으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답답한 마음이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별톡방이네요. 해피해피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조영석 스타 프로 한일현대시멘트 68,000원에 40%입니다. 완전 실망입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라고 하셨어요. 7거래일째 하락 중인데 기다리면은 좀 언제쯤 올라올까요? 매수가까지? 스타님. 네네. 지금 너무 좀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68,000원의 매수로 또 비중이 40%나 되셨는데 지금 38,550원에 이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한일시멘트는 말 그대로 이제 경협주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있었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과의 그런 미국과의 그런 관계성은 지금은 서로 간에 이제 신경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트럼프 정부의 타격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로 간에 신경전 가운데서도 물밑 협상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강경화 장관이 내일 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미 협상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에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손절 라인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비중을 축소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일현대시멘트의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망가져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기다리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대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거의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지금 거의 진입해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터져 있는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격대에서 여기서 어떤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 이후에 아마 조금 더 내려간다면 35,000원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가 있지만 그 뒤에 계속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5만 원권 위에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5만 원대에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홀딩하시고 조금 더 정책적인 그다음에 시기적인 부분들 좀 기다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의 말씀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까지 반등 시에 그때 비중 축소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하니까요. 5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에 올라온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세희님의 종목이고요. 웨이브 일렉트로 남기셨어요. 임주환 스타프로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30% 싣고 계시네요. 스타님. 네, 웨이브 일렉트로는 OLED 증착 마스크 개발 사업, 그다음에 통신 장비, 유도무게에 사용되는 탐색기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연초에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SFA나 AP 시스템, 워닝 IPS, 웨이브 일렉트로도 마찬가지로 같이 거의 15%에서 30% 정도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그게 올라왔던 이유는 첫 번째는 기대감, 두 번째는 신규 수주, 그 다음에 실적 성장이라고 생각이 됐었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좀 크게 와 있는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자면은 리지드 OLED 채용한 모바일이 2016년에는 한 3.5억대 정도가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3.5억대 이상 더 증가할 거라는 시장의 그런 기대치와는 좀 다르게 작년에 2018년대 2.5억대로 줄었고 그래서 대략 한 3.1억대 내외에서 좀 이 수주가 침체될 예정인 게 시장에서 큰 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리지드 OLED 생산 능력으로 지금 가동률이 한국에서 한 60% 정도 수준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리지드 OLED 생산을 위한 패널 업체들이 대규모 추가 투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큰 전망을 일단 웨이브 일렉트로도 같이 반영이 돼서 지금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 손실이 한 85억 정도, 순손실이 한 71억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2만 원대에서 2016년 하반기, 그다음에 2017년 초반에 저희도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사실 되게 많이 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에 비해 많이 못 갔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배경들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는 2018, 2019년도에 스마트폰의 OLED 수요가 애플, 갤럭시, 중국 폰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채택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미 무역 전쟁도 시작이 됐고 유럽, 중국, 미국 지금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낮고 소비를 일으켜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배경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비중이 좀 크시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진입자리 가격대에 약간 못 미쳐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1,000, 22,000원대에 다른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서 정말 그 이익금을 본인 삶에 쓰시려고 하신다면은 저는 21,000원, 22,000원에 조금씩 빼서 다른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걸 권해드려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경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2, 3년 정도 그냥 홀드하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까지 좀 체크하셔서 길게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진입 가격까지는 못 오니까 그 부분 내에서 좀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희님의 종목 함께 했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다음 상담은 오랜만에 종목 올려주신 분이죠. 키티님 종목 봐드릴게요. 홍우상스타 앞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매수가가 53,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를 봤더니 오늘 또 5%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36,95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홍우상스타님과 함께 대응 방안 찾아볼게요. 스타님? 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손실이 크시거든요.
네, 그 어떻게 해야 유진 될까요? 머티리얼스도 지금 아까 제가 종목 상담해드린 에코프로비움이랑 같이 그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 그 2차전지 핵심 부품이 그 응급 집전체라는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차트를 한번 봤는데, 2018년 이제 9월, 10월 이쯤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걸로도 보이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줬어야 되는데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95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 일단 손실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30%씩이나 되는 그런 비중을 당장 현금화하라 이런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손절상 같은 경우에는 31,000원까지는 한번 좀 길게 31,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보시고 좀 길게 들고 가시는 걸 한번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약간의 악재 같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수소차도 어차피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시켜서 작동시키는 자동차고 전기차도 전기로 가는 자동차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터만 만들 수 있으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서도 많이 도전을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반대로 현대자동차나 폭스바겐, 토요타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기술 장벽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산업들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기차든 수소차든 저는 공존을 할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친환경 자동차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길게 보시고 가시면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폭이 크지만 31,000원 선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30%라는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5,000원 선까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전제를 했을 때 45,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올 때 그럼 보유 물량 30%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정리를 하셔서 약간의 그런 현금화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한번 이제 한 5만 원 정도 이제 본전가 근처까지 오실 때까지 한번 들고 가시고 그런 15% 물량 들고 가시다가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또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키티님의 고민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일별 수익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죠. 박노주 스타프로 MC넥스 올리셨고요. 19,010원에 5%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손실 안 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손실을 어떻게 하면 안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래도 매수가를 좀 어느 정도는 잘 잡아주셔서 지금 일단은 수익 약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사실상 지금 좀 많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좀 했고요. 그 상승한 이유가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가 카메라 그 모듈 그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나 이런 그 휴대폰, 국내외 휴대폰 업체, 그리고 자동차, 일단은 업체들 S&T 모티브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이런 업체들인데 지금 이 업체들, 특히나 휴대폰 업체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듈이 많이 쓰이게 되겠죠. 업그레이드 모듈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실적 기대가 일단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수혜를 지금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 주가를 또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향후 멀티 카메라까지 이제는 좀 확대 일단 채택한다는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중기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슈를 받다 보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이죠.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봤었을 때 사실상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이시니까 내일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대 이상 올라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만약에 잘못하면 개파락이 나오면서 반등 줬는데 2만 원대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2만 원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만 원대 부근대 이렇게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분할로 일단은 그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지수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18,500원 이하에서 일단 뭐 18,500원이 좀 무너지면 그때 다시 분할로 다시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기 모멘텀도 좋다고 보는 이유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지금 쌍끌이 매수로 계속 지금 순매수 잘 되고 있거든요.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나 수급이나 지금 계속 둘 다 받쳐주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하시고 수익 보고 밑에서 좀 더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별 수영님의 종목 함께 봤고요. 다음으로는 조영석 스타님 나와주세요. 조영석 스타님께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T-로보틱스 이 기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15,700원에 10% 보유 중이십니다. 로봇 관련주 지금 빠져나와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스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그 T-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관련주이긴 한데요. 이게 세 가지 테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진공 로봇입니다. 그래서 진공 로봇이라는 것이 어디에 좀 많이 쓰이냐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 공정 가운데 그다음에 그 공정 가운데 그 제품을 옮기는데 그 진공 상태가 옮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되는 이제 로봇이 이제 이 진공 로봇인데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좀 납품하고 있는 애가 T-로보틱스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기술력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의료용 로봇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였을 때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지금 OLED 관련된 그런 수요가 급격히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 지금 진공 로봇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에 같이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물류 시스템, 특히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붙을 때 이 T-로보틱스는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22일이었죠. 이제 대구에서 이야기한 이 로봇 정책에 관련된 그 육성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 한 번 더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T-로보틱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적인 부분들이 수급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 같으면 제가 일단 먼저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요. 이 장대 양봉이 났었을 때의 그런 시작가가 14,50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이날 거래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던 시기가 이제 14,500원대부터 시작했던 시기고요. 또 이제 얼마 전이죠. 22일 날 그 발표 후에 25일 날 올라갔을 때 그런 가격대가 이 14,500원대에서부터 올라간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거래량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14,500원 라인대가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보여졌으면서 13,900원으로 내려왔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이 이제 14,900원, 14,800원인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이 13,000원대까지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책 관련주이면서도 향후 어떤 OLED라든지 아니 로봇 정책에 대한 또 스마트 팩토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이 13,900원, 요 13,8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5%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13,000원 초반대 이게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 5% 손절했던 부분들에 대한 추가 매수와 또 5%를 추가해서 10% 정도의 매수가를 23,000원대에 다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반등 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자님의 종목 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저희 소중한 민재팬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셀트리온을 매수하셨고요. 임주아스타 지목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9만 6천 원.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셀트리온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나요, 스타님? 할 말이 많아지네요. 네, 일단 연결 재무제표로 계산을 하면은 39,500원이 적정가고요. 개별 실적으로 좀 계산을 하면 4만 원대가 적정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가가 18만 원이면 충분히 미래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현재 주고 있는 목표가가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입니다. 근데 원래는 기관이 목표가를 35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
29%를 할인해서 25에서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 리포트가 정말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 큰 원인은 일단 실적 부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실적 부진이 단기간에 소멸이 되는 건지 장기적인 것인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 판매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2018년도 4분기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조정이 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저렴하게 조정된 것이 꾸준히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5만 리터 규모 공장 1공장이 있었고 증설이 됐고 그다음에 5만 리터가 더 생산할 수 있는 2공장 그다음에 9만 리터까지 해서 총 19만 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보를 했는데 향후에 4조 원어치의 매출액을 대비하는 39만 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 확보 계획 중입니다. 보통 주가가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로 공장을 짓기로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그로부터 공장이 증설되는 시점까지 약 2년 뒤에 다시 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약값 단가 인하 때문에 4분기에 일시 반영이 되었다고 셀트리온 측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설 설비 가동 위해서 인력 충원하면서 인건비가 좀 나가서 단기에 영업이익이 좀 하락된 게 실적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7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8만 원이 바닥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2만 원에서 23만 원대에서 민재팬님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시점이 그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여름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중에 19만 원 진입자리 구간에서 20만 원 약간 수익인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제가 보기엔 이쪽 계열보다는 그 면역 항암제류 쪽으로 좀 투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를 좀 보신다면 지금 유틸렉스 같은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항암제들이 있는데 그런 좀 부분적인 것들이 좀 셀트리온 옛날 시절 같은 한 5년 전 정도로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들캡 중에서 시총 5천억에서 8천억 사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트레이딩 방식이나 종목 형태를 조금 다른 걸로 이동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재팬님 잘 듣고 계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거기 그냥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셨어요. 홍우생 스타프로 대신증권 11,150원에 30%입니다. 증권주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증권주는 시장이랑 같이 가야 돼서 안 가는 건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스타님? 네, 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이랑 같이 간다는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증권주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거래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증권 거래세가 폐지가 되면 그에 의해서 그런 개인의 새로 신규 진입하는 그런 증권에 대한 그런 신규 투자자들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거래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그런 거래가 활발하게 단기 매매 같은 그런 부분을 단기 매매 위주로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증권주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매매 시점 같은 경우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11,000원 초반대면은 전형적인 그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약간 쐐기형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다가 이제 상승 반전을 이제 노려볼 법한 그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노리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락 운동을 계속 맞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아마 한 10,000원 초반대까지도 조정을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0원 초반대까지 오시더라도 일단은 10,000원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실적으로 보나 그런 거래세 인하 움직임으로 보나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한 11,000원 초반대까지는 지금 시장의 조정세로 봤을 때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는 올 것 같으니까 비중도 30%면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올 때까지는 일단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목표가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하셔서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그냥님께서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 톡스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박노주 스타님이요. 박노주 스타요.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까요? 예, 로버스타. 네. 31,100원에 30%. 아, 혹시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전반적인 전망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쵸. 일단은. 예, 목표가라든지, 순저가라든지. 맞아요. 가격 전략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연결해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보스타 매수해 주셨는데 31,100원이죠? 네, 근데 네, 오늘 좀 밀렸는데 가격 비중이 조금 아쉬워요. 비중을 좀 더 좀 낮춰서 조금 잡아주시고 좀 더 밀렸을 때 또 다시 분할로 좀 매수했더라면 평균 단가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데 비중이 약간 제가 생각에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보스타나 DST 로봇, 로보, 이 등등이 로봇 관련주인데 사실상 그 대구에서 그 산업 통상자원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육성 보고회 같은 걸 이제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봇이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이제 신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크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일단은 상승을 또 크게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3년도까지 작년 기준에서 5조 7천억 원인데 이제 15조까지 이제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온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이슈를 받았고요. 사실상 지금 밀리긴 했지만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전략을 좀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지금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외인하고 기관에서 계속 순매도 나왔다가 순매수 나왔다가 계속 엉켜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받쳐준다는 느낌은 없는데 좀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어차피 좀 내려오는 사이가 더 좀 내려올 거예요. 밀리는 구간이 28,000원대 밑으로도 한번 내려올 겁니다. 대신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박스권은 계속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또 다시 계속 쭉 올라가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수도 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만 원대 이상 올라가면 약간 수익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좀 매도를 좀 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때 28,000원 선 그때 부근 때 또 내려오면은 비중을 좀 많이 덜어놨으니까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평단가가 더 유리해지니까 그렇게 좀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로보스타 말고 로보라고 영유아 교육력 로봇 제조업체도 있어요. 그것도 좀 눈여겨보셔서 만약에 이제 비중을 로보스타는 지금에서 현재 좀 줄이고 이 교육용 업체들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로보란 이쪽 업체도 일단은 관심을 가지셔서 비중을 좀 분산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로보스타 답변 드렸고요. 우리 박노주 스타의 의견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1부는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담 함께 해주신 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스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분 쉬었다가 톡스타 2부로 찾아뵐 거고요. 우선은 2부 돌아오기 전에 퀴즈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퀴즈 보시죠. 오늘의 퀴즈는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란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수사보고서, 2번 감사보고서, 3번
보고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맞춰보시고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저희 톡스타가 4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로 방송 시간이 변경된다는 점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